네, 안녕하십니까. 아침 햇살이 대단히 맑습니다. 오늘 하루가 즐거울 것 같습니다. 네, 지난 13강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가시나 수행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알아봤으면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시나 수행에 대해서 오늘 제14강 스마트 명상 제14강 15강 다음에 15강까지 가시나 수행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지난 우리 가시나 이야기 할 때 가시나라는 의미가 어원이 어디에서 어떻게 나왔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가시나라는 건 원래 팔리어의 가시나라는 것은 우주 삼라만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들 그 일체 전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시나 대상이 어떤 물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대상이. 그래서 이 삼라만상에 있는 모든 물질 중에 그 전체를 우리가 가시나라 그러는데 그 가시나 중에서도 10가지만 그 물질 중에서도 가장 순수한, 그러니까 때가 묻지 않은 그런 것을 딱 10가지를 선정을 해서 가시나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네. 가시나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편만이라는 표현도 하고 그 다음에 방편이라는 표현도 합니다. 방편. 그러니까 우주 삼라만상에 있는 모든 물질들을 대상으로 해서 방편으로 삼아서 수행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가시나 수행이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가시나 수행을 한 2가지 해봤죠. 백색 가시나하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흑 가시나를 해봤습니다. 네. 가시나 수행을 그러면 왜 하는 건가? 왜 하는 건가? 어떤 물질, 다시 말해서 물질에는 형상이 있잖아요. 형상, 표상. 다시 말씀드려서 이미지죠, 이미지. 그 형상을 오롯이 한번 꿰뚫어 보고 그 형상을 그대로 내가 마음속으로 가지고 들어와요. 마음속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산마띠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시나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시나 수행은 대상 물질을 우리가 가지고 수행을 하는 거니까 색계 선정까지가 가능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우리가 계를 나눌 때 육계, 색계, 무색계, 열반의 세계를 멸진정이라고 했잖아요. 성성적적한 그런 단계가 멸진정의 단계인데, 가시나 수행은 욕계 단계에서 색계 1, 2, 3, 4 선정까지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레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가시나 수행은 색계 1, 2, 3, 4선까지가 데드라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수행 방법에 접근해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가시나 수행 방법에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수화풍, 그 다음에 색가시나의 청황백적, 그 다음에 빛가시나, 그 다음에 허공가시나, 이렇게 있었죠. 종류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씩 우리가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우리가 땅가시나, 지난 시간에 땅지자잖아요. 땅가시나를 할 때 어떻게 했죠?
이런 쟁반에다가 모래나 흙을 담아오라 그랬잖아요. 예. 근데 그 흙과 모래를 그냥 일반적인 걸 담는 게 아니고 가장 오염되지 않은 아주 깨끗한 모래, 그거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설령 다른 곳에 가지고 온 그 흙이 조금 또 모래가 지저분하다면은 그건 채로 거르고 나름 자기가 청정한 제 주위에서 가장 맑은 흙이라고 생각하는 그 흙을 그 쟁반에 담으셔야 됩니다. 전혀 오염되지 않은 정말 깨끗한 그런 것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게 조금 오염됐더라도 마음만이라도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흙이라고 생각하고 그 쟁반에 담아오셔야 됩니다. 자, 그 쟁반에서 담아온 것을 가지고 우리가 흙가시나를 할 때 어떻게 했죠? 처음에 호흡명상에 들어가서 마음을 한 곳에 딱 알아차렸죠. 그리고 가시나 수행에 바로 이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쟁반에 담아온 그 흙을 눈을 뜨고 딱 보죠. 그 전에 사전에 제가 그려놓은 그 흙, 원 안에 있는 흙만 계속 주지하는 거죠. 깨뜨려 보는 거예요. 그러고는 어떻게 했죠? 눈을 감죠. 그리고 그 원 속에 있는 그 깨끗한 흙만 내 눈에 상상을 해보는 거죠. 이제 보이면은 그 흙을 어떻게 했죠? 동쪽에 가서 그 흙으로 깨끗한 흙을 동쪽에다가 다 뿌립니다. 그 다음에 남쪽에 와서 또 다 뿌립니다. 그 다음에 서쪽에 가서 다 뿌립니다. 그 다음에 북쪽에 가서 다 뿌립니다. 그럼 이 북쪽하고 동쪽 사이에 공간이 또 있잖아요. 그게 북동쪽에다가 딱 그 맑은 흙을 다 뿌립니다. 그 다음에 동남쪽으로 와서 또 흙을 다 뿌립니다. 그 다음에 남서쪽으로 와서 다 청정한 그 흙으로 다 뿌립니다. 그 다음에 서북쪽으로 와서 또 다 흙을 깨끗한 흙으로 뿌리죠. 그러면 평면은 우주 공간의 모든 평면은 내가 생각하는 가장 깨끗한 흙으로 다 덮였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서 또 깨끗한 청정한 그 흙을 다 내려와서 덮습니다. 아래에서 또 위로 또 다 덮습니다. 그럼 온 우주만 삼라만상이 깨끗한 흙으로 덮이겠죠. 그렇게 덮어놓고 내가 느껴봅니다. 온 우주 삼라만상이 다 내가 가져온 청정한 흙으로 다 덮였다고 생각하면은 그때 여러분은 일선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초선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말고 계속 삼매의 길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은 거기에서 희열을 느낀다는 거죠. 기쁨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때가 이선정에 드는 겁니다. 그 이선정의 기쁨, 희열 상태에서 그대로 있지 말고 그거를 놓아버리고
들뜬 그 마음, 희열감들을 다 놓고 계속 산매의 길로 또 들어가면은 행복의 길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삼선정에 들어간 겁니다. 그 삼선정 행복감에 젖어 있지 말고 또 계속 산매의 길로 들어갑니다. 그럼 거기에 평온한 세계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사선정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평온한 상태에 거기에서 또 머물리지 말고 계속 또 산매에 들어가면은 탐진치, 삼독심이 전혀 없는, 번뇌망상이 전혀 없는 성성적적한 그 열반의 세계, 바로 멸진정이 나타납니다. 그게 완전한 깨달음입니다. 그게 완전한 깨달음입니다. 그게 흑가신화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대상의 물질을 물로 하는 겁니다. 지수니까 물로 하는 겁니다. 근데 물로 하는데 그 대상의 물이 전생에 또는 이생에서 수행을 오래 온 사람들은 자연적인 물, 다시 말해서 강과 바다와 시냇물, 개울물, 이 물을 가지고도 가시나에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행이 좀 안 된 사람들은 그 물을 보면은 다른 망념이 생겨요. 그래서 잘 되지 않습니다, 수행이. 그래서 이런 그 종발에다가 물을 떠오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떠와서 똑같이 흑가시나와 같이 물 안에다 동그라미를 딱 그리고 똑같은 방법으로 눈을 뜨고 동그라미를 그려놓은 그 안에 물을 보고 주시하고 다음에 또 어떻게 하죠? 눈을 감고 그 물이 내가 동그라미 속에 있는 그 물이 내 눈에 지금 들어오는지를 느껴보고 그게 보인다면은 이제 동서남북 상하로 그렇게 해서 그 깨끗한 물로 전부 온 세계를 다 덮죠. 그게 보이면 일선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이선정, 삼선정, 사선정 들어가서 멸진정까지 들어가는 이게 물가신화입니다. 수가신화. 그 다음에 화가신화. 화는 불이잖아요. 근데 이때 불은 저 비치는 햇빛을 이용해도 좋고요. 촛불을 이용해도 좋습니다. 또 우리가 이 몸을 좀 이렇게 피로를 풀기 위해서 어딜 가죠? 우리가 그 불가마에 가잖아요. 불가마 앞에서도 불가신화를 할 수가 있어요. 똑같은 방법으로 흑가신화하고 숫가신화 했을 때와 똑같이 그렇게 젖어들 수 있어요. 불가신화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온도, 아주 뜨거운 온도, 불가마 앞에 열이라는가 온도, 여기에 너무 뜨거워가지고 마음에 이 잡돌이가 생기면 안 돼요. 그래서 적당한 온도에 앉아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만약에 불가신화를 할 때 잘 산매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은 마음속으로 불 이렇게 외치셔도 됩니다. 물가시나 마찬가지고 흙가시나도 마찬가지 흙 해가서 계속 그 흙을 보려고 산매에 들어가는 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네 번째가 그 지수화 풍 바람이잖아요. 이 바람은 주로 이제 숲속에서 할 때 바람가시나를 하게 되는데요.
뭐 그 바람을 인위적으로 우리 불게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 바람을 통해서 바람가시나를 할 때는 바람을 통해서 내 피부로 느끼는 그 바람을 내가 느끼는 겁니다. 그렇게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요. 이 바람가시나를 응용을 하면은 제가 볼 때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가 지금 뭐 온 세계에 지금 퍼져 있잖아요. 그 바람 하나를 딱 가져와요. 그래서 호흡 명상 다음에 바람을 대상으로 해서 동서남북에 그 다음에 그 중간중간에 공간에다가 바람을 다 불게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 우주 저 바깥으로 다 날려버릴 수도 있겠죠. 그런 것도 응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색가시나 우리가 해봤죠. 색에는 어떤 게 있죠? 청적, 그 다음에 황, 그 다음에 흰색. 이 네 가지 색이 있었잖아요. 그 색은 또 우리가 A4 용지에다가 흰색이면 거기다 동그라미를 그려서 그 안에 있는 색만 내가 다시 주시하고 그걸 다시 가져와서 동서남북 그 다음에 그 중간 공간에다가 다 흰색으로 다 칠하죠. 그리고 위아래로 또 다 칠하면 온 삼라만상이 다 흰색으로 변하겠죠. 이거는 흰색 가시나는 눈이 왔을 때 그 땅바닥에 쌓여있는 눈에다가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거기에서 가시나가 가능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색깔 가시나를 하고 빛 가시나 그 다음에 허공 가시나가 있는데 허공 가시나는 말 그대로 이 공간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간을 이렇게 딱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느냐면은 그 대상을 수평선이나 지평선을 이용하면 됩니다. 저 바다에 하늘과 그 바다가 닿는 그 지점을 끝까지 가져가서 그 부분에 경계를 바라보는 겁니다. 지평선도 마찬가지고 저 멀리 있는 그 하늘과 땅 사이에 그 공간을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공간을 확보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그 공간에 동그라미를 그리고 내가 본 그 공간을 가져와서 동서남북에 배치하고 또 중간중간 동서남북의 중간에 배치를 해서 또 위아래로 배치를 하면은 모든 삼라만상이 허공으로 붕 떠 있겠죠. 그걸 관하면은 제1선에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심취해서 들어가면은 허공 속에서 내가 계속 3m 들어가면 희열을 느끼면은 2선에 들어간 거고 또 좀 더 들어가면 행복을 느낀다면은 3선에 들어간 거고 거기에서 완전히 벗어난다면은 성성적적한 단계로 간다 하는 멸진정에 바로 전 단계의 4선정에 들어가잖아요. 예? 그리고 열반의 세계로 완전한 깨달으면 멸진정으로 들어간다. 이게 허공가시나입니다. 허공가시나입니다. 이 10가지 가시나를 차근차근 하나씩 한번 실참을 통해서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 앞으로. 네. 지금까지는 우리가 백색 가시나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흑색 가시나를 하나 했습니다. 네.
다음은 물색가시나, 이 시간에 조금 남으면은 물색가시나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정에 들어가는 방법은 단계가 6개, 다음 단계가 색계, 그 다음에 무색계, 그 다음에 멸진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단계를 쭉 이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스마트 명상에서는 6개 단계의 개정회를 초급 과정이라고 합니다. 6개 단계의 스마트 명상, 그걸 초급 과정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중급 과정은 색계 과정의 스마트 명상을 배우는 것을 중급 과정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급 과정은 무색계 과정의 스마트 명상을 고급 명상으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전문가 과정에 가서는 멸진정의 과정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전문가 과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물론 그 안에 6개 단계에서 교학을 공부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중급 과정에서 어떤 교학을 가르쳐야 되는지, 고급 과정에서 어떤 교학 과정을 가르쳐야 되는지, 전문가 과정에서는 어떤 것을 배워야 되는지 하는 그 프로그램은 이미 테이블로 딱 정형화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명상은 대단히 사이언티픽해야 된다는 얘기가 정형화되고 계량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의 어떤 절차에 의해서 완전한 깨달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6개에서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요, 색계에서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무색계에서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궁극적인 완전한 깨달음인가 하는 데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멸진정 단계에 가야지만 완전한 깨달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짜게 된 겁니다. 네. 그럼 지금은 어느 단계까지 왔는가? 지난 시간 우리 12연기까지 우리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37조도품 오기 전까지가 사실은 초급 단계를 끝낸 겁니다. 사실 이제 지금은 37조도품 이후에 청정도론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7조도품 이전 단계가 초급 단계라고 생각하시고요, 37조도품부터 지금 청정도론 가시나 수행 40개, 청정도론에 40개 그 명상 그 주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요 단계까지가 색계 단계입니다. 색계 단계. 요 색계 단계까지를 저는 중급 과정으로 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37조도품을 건너와서 그 다음에 청정도론의 40개 주제를 가지고 지금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중급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선정 수행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멸진정에 들어가는 그 단계가 있는데 이거를 그 사쌍팔배라는 표현을 합니다. 사쌍. 4개의 쌍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4개의 쌍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8배로 이루어져 있다. 그 4쌍이라는 게 사색계와 사무색계입니다.
4색계 선정이, 그러니까 1선정, 2선정, 3선정, 4선정까지가 이 색계 단계라면은 무색계 단계 4개 단계는 또 뭐였죠? 공무변처정, 식무변처정, 무소유처정, 그 다음에 비비상처정. 이게 무색계 선정이잖아요. 이 4개를 합쳐서 사상팔배라고 합니다. 사상팔배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초기 불교에서는 수행 단계와 그 수행을 통해서 도달하는 경지를, 수행 단계를 어디를 향한다, 향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도달하는 거를 과라고 합니다. 도달하는 경지를 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수행 단계를 보면은 첫 번째가 예류향, 예류과가 있습니다. 예류향, 예류과. 예류를 향하는 그런 수행 단계에서 정득을 하면은, 깨달으면은 예류과에 등급에 든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되면은 그 예류과에 든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느냐? 수다원이라고 합니다. 수다원. 그 수다원 단계, 그 다음 단계가 일례향, 일례과. 일례를 향해서 가서 깨달으면은 일례과를 얻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사다함이라고 합니다. 사다함. 그 다음 단계가 불환향, 불환과를 얻게 되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아나함이라고 합니다. 아나함. 그 다음에 응공향, 응공과를 얻게 되면은 그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아라한이라고 합니다. 아라한. 그러니까 멸진정에 이르렀다 그러면 대개 이 아라한 단계까지 온 겁니다. 아라한 단계까지.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위파사나 수행을 하시는, 나중에 이제 사마타 위파사나를 우리가 어느 과정에서 배우냐? 사마타 위파사나가 고급과정에 가면 배웁니다. 그 사마타 위파사나 중에서 위파사나 수행하는 사람들은 욕계 선정이 끝나면은 바로 위파사나 수행으로 들어가요. 욕계 선정 다음에, 색계 선정 다음에, 죄송합니다. 욕계 선정 다음에 사선정, 색계 선정을 하고 바로 무색계 선정으로 가지 않고 그 안에다가 위파사나 수행을 넣어서 수행 단계를 좀 더 늘려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한 1, 2분 남았네요. 다음에 우리가 시간이 좀 애매해서 제가 지금 망설이는 게 가시나 수행을 1분 만에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 망설이고 있는 겁니다. 불가능할 것 같네요. 왜냐하면 29분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이 오온의 이 덩어리를 잘 우리가 수행하면서 다스려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한 깨달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한번 또 남은 시간, 오늘 한번 실제 한번 가시나 수행을 오늘 배운 걸 가지고 기반으로 해서 한번 터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가시나 수행을 하고 난 다음에 이후에는 어떤 수행을 해야 되는가 하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가시나 이 수행하는 법에 대해서 연구해 놓은 그런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가시나 수행 2편을 마감할까 합니다.
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 시간이 거의 다 갔습니다. 30분이 지나버렸네요. 네. 다음 시간에는 불가시나, 네, 불가시나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안녕히 계십시오.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